11월 2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 가운데 2발은 동북쪽으로 날아갔고 한 발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쪽 해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연평도 도발 등 포사격은 있었지만 북한 미사일이 공해상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이어서 20발 가까운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로 또 쏘는가 하면 동해 해상에 100여 발의 포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늦은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먼저 오늘 내내 이어진 북한의 도발 상황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1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남쪽으로 넘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낙하 지점은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6km, 속초 동쪽으로 57km입니다. 울릉도로부터는 서북방 167km 지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쏜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미사일 발사 직후 진행 방향이 울릉도 쪽인 곳으로 탐지되면서 오늘 오전 8시 55분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져 주민들이 혼란 속에 지하 대피소 등으로 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로 공습 경보가 울린 것은 지난 2016년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뒤 6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또 6시 51분과 9시 12분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14발을 발사했고 오후 1시 27분에는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 100여 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오후 4시 30분에도 서해와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20여 발 이상을 한꺼번에 쏜 곳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도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김정은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영리한 도발을 했어요. NLL 살짝 넘으면서도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고 군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끝나는 4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이북 공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출격해 날아오릅니다. 곧이어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공군의 또 다른 전투기 F-15K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한참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에 명중합니다. 북한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11시 10분부터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이북 공해상을 향해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겁니다.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격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미사일은 한 발이지만
우리 군은 3발을 발사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분단 이후 처음인 것처럼 우리 군의 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은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우리 군은 F-15K가 정밀 폭탄 투하 훈련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강릉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대응 발사하기도 했지만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예정대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B까지 처음으로 국내 기지에 투입하며 전시를 대비한 항공작전의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북방 한계선을 넘어 침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초유의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영해에 매우 가깝고 우리 선박들만 주로 항해하는 곳이어서 위협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다만 우리 영해는 아니어서 요격을 시도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은 19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군사 분계선을 남쪽으로 넘어서 떨어졌습니다. NLL을 남쪽으로 26km 넘었고 우리 해안에선 57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영해는 육지에서 12해리 22km까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공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해의 경계선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이어서 동해 전체로 보면 우리 해안에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어업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우리 군의 작전 해역인 곳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사실상 우리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NLL을 넘기면서도 우리 영해 안엔 떨어지지 않도록 사거리와 고도, 방향을 치밀하게 계산해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측으로 좀 날릴 경우에는 일본 EEZ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 해상 인근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낙탄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한 거죠. 또 우리의 북방 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엇갈리는 서해와 달리 동해상에선 경계가 명확해 충돌이 적었는데 이번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안쪽으로 쏘면은 영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전쟁에 준하는 한국의 영해와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에 큰 도발의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영해로 낙하 시엔 요격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에 대해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영토로 날아온 게 아니고 EEZ 쪽으로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요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우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감시 방향이 아니고 사거리도 요격 범위 밖이었다며 기술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지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곧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며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소식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침범 도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회의 참석자들도 우리 영해 인근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딴 무력 도발에도 목표 지점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언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사일이 날아가던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겪어본 공습 경보에 크게 당황했고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고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군 당국과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2, 3분간 울렸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처음으로 울려 퍼진 공습 경보였습니다. 그래가 사이렌 틀고 야단지 나는 혹시 환자가 세게나 불이 났는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주위에 있는 상인 아저씨께서 사이렌 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울릉군청 공무원 일부는 지하시설로 대피했고 울릉군의 7개 초중고 400여 명의 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했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이게 사이렌은 울리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도통 모르겠고 방공시설, 지하 대피시설이 없는 관계로 체육관에 이동해서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만 대피한 이후 뒤늦게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공포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상승을 했죠. 오후 2시엔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경계 경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이렌이 울리는 등 울릉도는 오늘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에게 알려진 게 없고요. 주민들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335 모여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지만 군 당국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울릉군의 대피 안내 문자는 공습 경보가 울린 지 24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발신됐고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피 장소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드물었습니다. 20여 분간 동안 아무 안내가 없었습니다.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하 대피소는 없기도 하고 주민은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있고요. 울릉군은 9시 1분에서야 민방위 본부로부터 공습 경보의 내용을 확인했고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울진 후포항에서 승객 241명을 태우고 울릉도로 출발한 여객선도 공습 경보에 긴급 회항하다가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는 울릉도까지 위협하면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